미국은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책을 리뷰하면서 한 번 더 말을 할 텐데, 그때 당시 미국은 독립적으로 아메리카라는 대륙에서 원주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로 영국에서 이민을 오려고 하는 이민 1세대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통합을 하고 나서 이제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하게 돼요.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 식민지로 했었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국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기게 돼요. 근데 이기게 되고 나니까 그때가 세계 1차 세계대전쟁, 2차 세계대전쟁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독립을 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갑자기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쟁입니다. 미국의 태도는 당시 우리만 건들지 마. 우리만 건들지 않으면 우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입장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여하고 나니까 땅덩어리도 엄청 크고 자원도 엄청 많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에서 미국의 달러화로 바꾸게 되고, 세계대전쟁, 2차 세계대전쟁에서 독일의 똑똑한 과학자들을 미국에선 다 이민, 망명이라고 하죠. 망명을 다 받아주면서 과학기술력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무역, 경제력, 교육력, 군사력 4가지를 한꺼번에 잡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1900 중반부터 미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러시아도 G2 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 이념을 대립하게 해서 냉전주의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렇게 G2로서 성장했지만 모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에서 넘버1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미국이 1위라는 건 부인하지 않겠다.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는 1위다. 그렇지만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2위인데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통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근데 미국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론은 이렇게 추월하게 되겠죠. 네덜란드가 영국에 추월당했던 것처럼, 영국이 미국에 추월당했던 것처럼 미국도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책에 나온 거죠. 어떤 말로? 질서가 있었다는 말로.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는 30%가 넘어갑니다. 근데 현재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미국이 1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작년 여름 정도였어요. 이 책은 출판됐을 때가 제가 한번 볼게요. 최초 초판 1세가 2022년 6월 1일이었어요. 제가 기존에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 보면은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근데 고금리가 3월 달부터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갔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을 봐야겠다.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제 의견 예상에는 이런 책을 빨리 봐야 내가 다음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는데, 이 책을 제가 8월 달에 딱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있었다. 지금 같은, 제가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는 130년에서 230년 정도의 사이클을 말을 한 거고, 이 책은 심지어 500년 전에서 1000년 사이에 대한 과거 사례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말을 했던 내용들과 그래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래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 고대 학문이나 역사를 다 추론해서 봤는데, 과거를 딱 보니까 딱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국토도 엄청 큰 편이에요. 1위는 러시아, 2위는 캐나다, 3위가 미국, 크기로만 치면은.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인구도 많은 만큼 경쟁력이 우수해서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국이 4대 문명에도 황야 문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중국이 단 한 번도 세계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한 세기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1900년도부터 2000년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하게 된 배경에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의 이제 바로 옆에 있던 보좌관인데, 그 헨리 키신저를 이용하기 전에 그 중국과 미국이 이제 탁구 있죠. 탁구나 배드민턴 운동 경기를 했었는데, 그 운동을 하는 선수들한테 미국의 주석
아니, 주석이 미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의 주석이 선수들을 통해서 미국 선수들한테 이걸 알려라. 헨리 키신저가 다시 와서 이렇게 최초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 성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 둘 다 공통점 하나, 대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중국 거다. 그러니 중국 거라는 걸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고, 미국은 알겠다. 중국이 대만까지 해서 너의 국토다. 하지만 대만을 통일할 때는 무조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군사력이나 대만을 둘러싸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서 대만이라는 공통점으로 해서 1960년대부터 무역을 개방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금융권 사람으로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알려주려고 들어간 사람이 레이 달리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는 자기 자식의 친자식을 중국에서부터 고등학교부터 키우면서 중국에 대한 환경, 중국에 대한 역사, 중국에 대한 생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정말 친중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근데 지금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데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끼고 나면은 수습이 되면은 다시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는 더 큰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래프는 요게 엄청나게 장기적인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 연속된 그래프가 100년, 200년 주기로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부터 총 6단계까지 있는데, 그 단계에서 한 4, 5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잘 수습이 되면 다시 3단계, 4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림을 잘 못 찾겠네요. 제가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닌데 이 책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짜잔. 지금 안 보이죠?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아니, 너무 재수없었나?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1단계,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강화한. 2단계, 자원 배분과 정부 관료 체제가 정립되고 개선된다. 3단계, 2단계를 잘 수행하면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찾아온다. 4단계, 과도한 정부 지출과 부채가 발생하고 부의 격차와 정치적 간극이 벌어진다. 5단계,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갈등이 극심해진다. 6단계, 내정과 혁명이 발생된다. 다시 1단계로 돌아가 2단계 등등이 뒤따르면 전체 사이클이 또다시 전개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정치가 저희 보면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중도가 갈 곳이 없습니다. 중도라고 하면은 보수도 맞고 좌파도 맞다. 우파도 맞고 좌파도 맞다. 근데 이 시기에 뭐가 더 맞는가를 선택하는 게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도가 지금 갈 곳이 없죠.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올리겠지만 2024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총선이 먼저예요. 2024년 4월 정도에 열릴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2024년도에 벌어지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완화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완화가 벌어지는데 지금 러시아가 곡식적인 문제로 무역을 항구를 닫겠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정보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올라간다, 하나는 내려간다. 그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미래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제 순서대로 사이클과 단계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파악한 다음에 다시 1단계로 올라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다시 내려온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잘 수습하자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인 거고, 아까 말했던 꼬불꼬불해서 올라갔다가 완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엄청난 대사이클,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근데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지금 기축통화가 망해야 된다. 두 번째, 많은 직업, 많은 환경들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장 심플하게 보면. 근데 이 책에도 미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니까 중국은 무섭게 따라오고 미국은 1등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성장률에는 너무 늦다. 중국은 땅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국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까 말까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지수, 특히
5G 4세대 인터넷을 하면 지금 5G죠. 5G. 5G의 특허는 중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핵심은 부동산이고 미국 경제 핵심은 금융이에요. 그럼 금융이 뭐냐? 저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IPO를 하잖아요. 개방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릴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걸 참 잘하고 있고 계속 하지만 지금 나스닥을 이끄는 건 빅테크라고 하는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빅테크 기술. 하지만 대만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목적은 그 엔비디아하고 TSMC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사실 대만의 그 반도체 공장만 파괴하면 전쟁은 안 일어나겠죠? 이 책에 나온 건 그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다시 1단계로 돌아가야 되고 중국은 G2로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이제 서로 조율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좀 길었죠?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올린 영상들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저는 블로그에 항상 글을 많이 올려요. 친중적인 인사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 넘버원이 레이 달리오라는 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서. 그리고 1960년대에 미국과 중국이 처음 수교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친중적인 인사를 벌였던 것은 부시 대통령 부자님. 부시 대통령은 원래 전통적으로 부자였는데 중국의 되게 우호적인 인사였는데 현재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약간 고개를 돌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 책에서 말한 것들을 일정 부분 약간 물러섰어요. 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발 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도 마이크를 통해 너무 이제 울린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안 좋은 거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별로 좋은 효과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훈을 주면서 이 책은 마칩니다. 레이 달리오가 쓴 책은 이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이 책은 작년에 2022년도에 그 변화하는 질서가 있고 저희가 이런 100년 톱니바퀴, 50년 톱니바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톱니바퀴가 이런 사이클을 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 1972년도부터 1973년도, 1974년도에 레이 달리오는 파산했어요. 한참 잘 나가던 영한 리치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파산하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맞춰서 엄청난 전 세계 부자 중에 부자로 이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 말고도 프린시플이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음에 연속해서는 아니지만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이 책은 만약에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무역을 하고 있다, 경영을 하고 있다,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나라가 무역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원자재가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파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쓰여진 책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추천을 해보고요. 또 여러 가지. 여기 있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 요거예요. 지금 저희는 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에 여기 있다. 여기 있어서 여기는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갈 건데 저는 쭉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타이밍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AI와 양자 컴퓨터, 미래 산업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뉴스에는 반도체보다 배터리 산업이 더 각광받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까지 읽어보면은 충분히 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이제 리뷰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본인한테 도움이 좀 되셨다, 재밌게 봤다 라고 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